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짧게 보시고 그 동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정중앙선관위 등의 문구가 내용입니다. 적힌 물체를 선관위 화단에 파묻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오전 4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관악청사에서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플라스틱 물체와 붉은 천을 파묻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난 15일 날 관악구에 있는 성관이 청사에 남녀 5명이 아침에 15일 날 와서 이상한 퍼포먼스,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분이 이 관악청사 성관이 앞에서 이렇게 여기 흰 물체가 보이시죠? 놓고 발로 밟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어서 그 여자분을 포함한 다른 분들이 세 분이 이 옆에 있는 화단에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화단에다가 아까 이 밟은 하얀색 물체와 빨간색 물체를 화단에 심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성관이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서 나와서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외국에서 왔는데 여기 한번 둘러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라졌다고 해요. 이분들이 이 화단과 현관에서 밟고 묻은 거는 바로 요겁니다. 부정중앙선관위. 선관위가 너희들 부정선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쓰여진 하얀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밟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는 선관위 없애져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화단에 이 묻은 흰색, 붉은색 이 천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빅토리, 승리. 그리고 이 T자가 십자가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파헤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 막대가 있는데 도미노 같죠? 도미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국민들의 염원, 애국 투사들의 뭡니까 분투에 힘입어서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드문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이런 공공기관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 혹은 어떤 뭡니까 기원하는 부정선거가 밝혀지기를 기원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한 날이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 이 성관이 과천청사 아니라 관악청사 이 성관이 관악청사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건 17일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조금 한 모양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본 모양인데 총 15명입니다. 5명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분 넷이고 이분들의 신원을 어느 정도 특정한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차를 빌렸는가 뭐 그런 모양인데 그 타고 온 차의 번호를 확인해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모양입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내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들은 이미 출국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한국계 외국인이 부정선거가 너무너무 심한데도 이것이 잘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실행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 관악청사에 와서 이런 행동, 어떤 기원을 담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 관악청사는 선관위 관악청사는 뭡니까?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기관입니다. 여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선관위에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등록 여부를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왜곡됐다 그러면은 과태료도 물리고 벌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심의기관 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그 비중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어떤 A라는 임의의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들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어떤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공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 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에 필요한 각 후보의 잘못된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놓는 기관이 바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 4일, 지난해 12월 3일, 4일에도 보십시오. 여기죠. 이 같은 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악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해서 이 둘러보기는 한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 여론조사 심의기관에 등록된 여론조사 심의기관의 명단 혹은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배부하는 데이터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들어있는 이 장소도 매우 중요한 부정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고 싶어하는 그걸 염원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특이한 행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너무 깨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부정선거 하면 뭐 머리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음모론을 치부하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좀 깨어나라고 이런 행동, 어떤 연기,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또 선관위가 또다시 몇 달 뒤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선거를 치르게 되고 주관하는데 아무런 국민들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애국적인 진영에서는 애국 시민들은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행진을 하고 시위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야, 이게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난 4월 2일 날 구로구죠. 구로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구로구 개표장에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뜨는 거예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뜨는데 무슨 와이파이가 뜨냐? 화웨이 이름이 적힌 화웨이 76A5라는 통신망 이름이 뜨는 장면이 어떤 이 참관인 혹은 시민의 핸드폰에 잡혔습니다. 개표장 밖에는 뜨질 않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이게 개표장 밖에 핸드폰에 있는 와이파이 통신망 검색 장면입니다. 근데 개표장 내부는 이렇게 뜹니다. 화웨이 76A5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화웨이 중계기에서 발신되는 와이파이 신호가 이 참관인, 이 애국 시민의 휴대폰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를 왜 이런 게 잡히냐라고 개표 참관인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최근에 20일 날, 이게 20일 기사네요. 이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야, 이 도둑놈들. 이야,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항의를 하는데 그 항의하는 시민을 그 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 얘기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면서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입을 막으려고 고발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앞서서 2020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2022년의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디지털 부정선거였으며 그건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그 조작은 원격 통신망을 이어서 조작이 실행됐으며 거기에 인근에 있는 화웨이 중계기가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전문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얼마 전에 미국 전문가를 만나서 화웨이가 한국 선거를 다 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화웨이 이름이 얼마 전 4월 2일 날 보궐선거 구로구에서 한 시민, 한 개표 참관인이 핸드폰에 떴는데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이걸 입을 막으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대선 우리나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대선 치르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최소한의 부정선거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대선 치르면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정 시비에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물론 부정선거 당사자들인 선관위 거기에 법원 대법관은 거기에 공모해서 이런 애국적인 정당한 비판과 고발을 오히려 잠재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큰일 납니다. 네? 최소한의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부정선거가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난 뒤에 대선을 치르더라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고발하는 거 보십시오. 너희들 정당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우리는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선관위가.
6월 3일 날 치러지는 예정인 대선에서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은 윤통에 대한 불법 탄핵은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인용 조치가 원인 무효가 된다면은 따라서 대선도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대선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논리적인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인 국회에 불법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 국정 마비와 함께 경기도 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수십 명의 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다면은 계엄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해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나온다면은 계엄은 정당한 것이며 라고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법 탄핵도 무효가 되고 이번 대선도 치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국내 문제는 국제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가 우리가 스스로 밝히게 되면은 중국인 해커 선거연수원에서의 중국인 해커의 체포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게 되면은 중국과의 전면전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중국이 협박을 하는 거죠. 공갈 협박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밝힌다면은 자기는 복귀하게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런 미국이 그런 사건을 중국인 해커 사건을 공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태 진행을 보겠습니다. 이런 구도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화해가 디지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으며 거기에는 국제적인 거학이 뒤에 있다라는 점을 그 구도,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하며 거기에 대항하는, 항의하는 그것과 싸우는 애국 국민과 미국의 트럼프와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를 기존 언론에서는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며 마찬가지로 기존 언론, 레가시 기득권들, MBC, JTBC, KBS 등 거기에 조중도까지 애국 시민들의 이 부정선거 투쟁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립구도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선관위 관악청사에 있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 기원 퍼포먼스와 4월 2일 보건선거에서 있었던 화웨이 와이파이가 한 개표 참관인의 휴대전화에 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너무 잠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